6시 기상 미라클 모닝 시작. 여행의 로망 러닝을 하기 위해 씻지 않고 채비를 했다. 자기 전까지 쿵쿵거려 못 잘 줄 알았는데 아주 꿀잠을 자버렸다. 선크림 듬뿍 바른 뒤에 첫 조깅을 하기 위해 숙소 밖으로 나섰다. 아침 7시가 되기 전이라 그런지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직까지는 밖의 더위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일요일이어서 그런가 아침에 사람들도 없었다. 대신 중간중간에 러너들이 보였다. 멋있었다. 아침에 얼굴이 겁나게 부어있어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스트레칭 대충 하고 러닝 바로 뜀박질 시작했다. 코스는 우선 긴자거리와 도쿄역으로 결정했다. 역시 좋은 운동화를 신어서 그런가 통통 튀었다. 퓨어 부스트 아주 좋다. 생각보다 긴자에 빨리 도착해서 더 먼 거리로 향했다. 목표는 이케부쿠로였다. 대부분 평지인 도쿄 러닝하기 참 좋다. 대신 여름에는 더위 조심해야 된다. 엄청나게 덥다. 중간에 언덕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걷기 시작했다. 평소에 헬스만 해서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깅 할만한 것 같았다. 몸이 가벼웠다. 최근에 살이 좀 찐 것 같았는데 육수가 아주 장난 아니게 나왔다. 가다 보니 도쿄돔을 또 지나치게 되었다. 몇 번을 온 거지? 이 사람들이 다 도쿄도지사 후보인지는 모르겠는데 특이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 한국과 달리 러닝에 진심인 사람들 참 많았다. 아침 조깅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다. 지난 여행에서 봤던 곳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었다. 뛰면서 보니 또 새로운 광경이었다. 해가 중천에 가까워지니 더위가 아주 살벌했다. 진짜 힘들기 시작했다. 오늘 쓸 현금을 뽑으려 했는데 이런 시장 어렵게 찾은 이온뱅크 ATM 출금이 되지 않는다. 역시 출금은 토스뱅크 카드가 훨씬 편하다. 왜 환전을 많이 해줬을까? 빨리 써야겠다. 후회가 된다. 일본의 느낌 있는 경찰서. 한국과 달리 존재감이 별로 없었는데 그렇다. 가다 보니 골목길로 길을 안내해서 구석구석 일본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었다. 아침 일찍 야구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낭만 미쳤다. 근데 더위도 정말 미쳤다. 어느덧 목적지인 이케부쿠로 도착. 수분 섭취를 하고자 마그도나르도를 향했다. 근데 사람이 어마무시했다. 앉을 자리가 없었다. 아쉬웠지만 결국에 그냥 나왔다. 이케부쿠로도 오타쿠 성지, 가성비 성지라고 해서 일요일 아침 한 바퀴 돌아봤다. 간판만 봐도 맛있을 것 같은 빵집에 들어가서 야무지게 빵을 한번 구경하고 골라봤다. 일본의 빵집은 진짜 아무 곳이나 들어가도 빵돌이가 되어버리는 맛집뿐이다. 근데 요기요에서 매번 30% 할인받아 사먹는 자린고비에게 그렇게 싸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대신 맛은 스바라시 그 자체였다. 바다향 그득할 것 같은 끼나만과 바다빵 하나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 근데 점원이 계속 설명했었는데 아무래도 1인 1 음료를 해야 하나 보다. 이케부쿠로 진득하게 한 바퀴 돌아본 뒤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시작됐다. 일본의 무더위. 35도 더위는 나를 미치게 만들기 시작했다. 전철로 다시 숙소로 출발.
오침 1시간을 가지면서 체력 회복한 뒤 다시 같이 온 형님을 요코하마에서 보기로 했다. 원래 가마쿠라를 같이 가기로 했는데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오후에 보기로 했다. 체력을 충전하고 나왔지만 일본에 더해 진짜 미쳐버리겠다. 한국이 그리워지는 순간이다. 요코하마 가는 전철에도 숙소 바로 앞에서 탈 수 있었다. 시가시 니온바시에서 탈 수 있는지 알았는데 2분 정도 떨어진 바쿠로 요코초에서 탈 수 있었다. 요코하마 가는 전철은 거리는 멀었지만 생각보다 저렴하고 빨리 갈 수 있었다. 안내는 한국어로 표시됩니다. 지금 보니 좀 비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탈만한 전철이다. 주술회전에 나올 법한 무서운 분위기의 전철역이었다. 여기 진짜 무섭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전철역에서는 사람들이 죄다 핸드폰만 본다. 나만 창밖을 본다. 요코하마역 도착. 여기도 역시나 찜통이었다. 요코하마역 도쿄역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았다. 근데 더위 진짜 장난 아니었다. 와. 요코하마의 첫 느낌 아주 좋았다. 역시 일본의 도시들은 실망이 없었다. 깔끔했다. 차이나타운 타베오다이를 위해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죄다 패스했다. 하나 먹고 싶었다. 눈은 즐거우나 몸은 지옥이었던 요코하마의 거리 시작이었다. 도쿄보다 더 도시 같은 요코하마였다. 도쿄보다 차도 더 많이 다니는 느낌이었다. 요코하마 진정한 대도시 느낌이 나는 곳이었다. 글로벌 대기업 본사들이 아주 즐비했다. 니산의 본사와 갤러리도 보였다. 하이테크 감성 제대로 느껴보기에 들어갔다. 일본에서는 니산이 인기가 많은가 보다. 긴자에서도 플래그십 센터를 봤던 것 같다. 카니발 스타렉스 크기의 차량도 한국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했던 것 같다. 대신 일본은 주차 공간을 갖고 있지 않으면 차를 못 산다고 한다. 이게 일본 차가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엄청난 가격의 슈퍼카들도 있었다. 아쉽게도 레이싱걸 누님들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다. 한국에서는 철수한 인피니티, 여기서도 길을 못 펴고 구석탱이에 있었다. 한 대다. 대충 봤을 때 현대차 협업 차량인가 하는 차가 있었는데 아반떼는 아니었다. 컬러는 똑같다. 일본답게 굿즈에도 진심이다. 그러나 가격은 진심이 아니고 거품이 매우 많았다. 버블 경제다. 요코하마역부터 차이나타운까지 걸어갔는데 진짜 매력 장난 아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또 온다. 뭔가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케이블카이다. 이것도 멋졌다. 진짜 가는 곳마다 진짜 멋진 거리가 즐비했다. 하루 더 올 걸 그랬다. 근데 여행은 짧다. 그러나 더위는 나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에너지 보충 위해 로스온 메가사이즈 아메리카노와 모지를 하나 갈겼다. 다른 커피도 먹어봤지만 로스온이 넘버 1이다. 차이나타운 도착. 힘겹게 차이나타운에 도착했다. 인천과 대림, 부산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차이나타운이었다. 1980엔짜리 갔는데 지금 보니 훨씬 저렴한 곳이 있었다. 제기랄. 여기가 1980엔짜리 중화요리 타베오다이였다. 10시에 영업 종료인데 7시 반에 입장. 한 개씩 시키면 1,500원이에요. 일본은 음식에 진심인 곳이라 무한리필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는 여기 가격대별로 있네.
가격이 세 가지인지라 비교해봤는데 이거는 제일 저렴한 코스도 아주 훌륭해 보여서 선택했다. 우선은 1980엔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딤섬 이런 거 다 나오네. 왜 이렇게 싸지? 이건 차이나타운 가면 엄청 비싸지. 근데 메뉴판이 더럽게 끈적거리네. 차이나타운은 일본 사람이 제일 아니라 비싼 거나 화교들이 할 필요가 장사를 없네.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됐다. 까우 주문은 스마트하게 태블릿으로 주문하는지라 어려운 면은 없었다. 샥스핀 나오네. 오 샥스핀 다 배우다. 이 가격에 이거를 줘? 하는 음식들도 참 많았다. 아 여기 있네 까오에. 제일 싼 거에도 까오에 있네. 밖에 맛있어 보이는 북경오리들이 많이 보여서 까오이만 계속 찾았다. 한국어는 있지만 클릭이 안 되는 최첨단 서비스를 경험했다. 클릭이 안 된다. 어이씨. 우선 이거 대만 여행 짬밥을 발휘하여 메뉴 선택의 주도권은 내가 잡아쥐었다. 초딩 입맛이어서 향신료가 제일 적은 음식들로 선택했다. 새우와 고기튀김 위주로 선택했다. 근데 일본어라서 번역을 한 번씩 꼭 해봐야 했다. 한 게 잘못 시켰다. 처음 비주얼은 나쁘지 않았는데 칠리새우가 데친새우가 들어가는 건지는 처음 알았다. 그리고 까오이는 내가 알던 까오이가 아니었다. 탕수육은 진짜 한국의 결혼식 탕수육 싱크로율 100%인 아주 친숙한 맛이었다. 디저트는 셀프였다. 빵빵아 옥지암하기에 먹었으니 소화도 시킬 겸 해변공원으로 향했다. 고급 사모님들 먹는 식당이구나. 우아하게. 이야 쓰게. 근데 밤거리가 너무 어두웠다. 화면이 너무 밝게 찍혔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여기 왜 이렇게 어둡지? 그래도 일본의 낭만이 아주 잘 느껴지는 공원이었다. 사람들이 참 많았다. 정치가 느껴졌다. 요코하마 타워도 있어서 전망대 갈 사람들은 가봐도 좋을 것 같다. 요코하마 해변 정말 낭만 있고 한숨 돌리고 가기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았다. 5년 전에 가본 고베의 상이 호환하는 분위기였다. 분위기는 매우 흡사했고 더 좋은 것 같았다. 같이 온 형님은 200만원짜리 카메라 성능 시험하고 있었는데 나는 S23 울트라 아주 만족하면서 들고 다녔다. 일본 여행 끝나고 아버지 드렸다. 더위를 먹은 것인지 밤에도 30도 안팎이라 순식간에 기력이 떨어지기 약간 시작했다. 저기서는 좀 안 보이더라. 원래 요코하마역까지 다시 걸어가려다가 버스 타고 가기로 했다. 버스 가격은 한국이랑 비슷한데 일본 버스 기사님들은 아주 신사적이고 운전도 안전하게 하신다. 성격이 급하다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다. 와. 사람들 처음 왔을 때와는 달리 일요일 밤에 요코하마역은 인파가 별로 없었다. 신칸센이네. 이런 신칸센. 일본의 매표소는 항상 실수를 한 번씩 하게 된다. 자꾸 신칸센 매표기를 가게 된다. 돌아올 때 가격이 90엔이 더 저렴했다. 뭐지? 제이요. 힘겨운 하루다. 일본의 전철역은 에스컬레이터가 매우 적다. 인간철도라서 이거 그렇다. 맞나? 신기하게 생긴 전철 이거 맞나? 기차가 와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시켜. 이걸 타는 게 맞았다. 도쿄역 옆이 길었던 하루 마무리이다.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슬슬 구경하면서 걸어갔는데 한적한 도쿄 시내였다. 인정을 합니까? 그냥 들어가기 아쉬워서 숙소에 들어갔다가 나 혼자 나와서 근처 공원에 오늘은 그래도 갔다. 아침에 좀 견딜만 했는데. 근데 중간에 어떤 커플이 갑자기 나 보더니 방향 틀어서 따라오길래 섬뜩해서 그냥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무서웠다.
체력은 이미 골로 갔지만 로망 채우고자 3층 헬스장으로 내려가 기구 체험 싹 다 해봤다. 체력이 골로 가서 제대로 하진 못하고 맛만 봤다. 근데 같은 층 쓰는 백형 들어왔는데 땀 흘리자마자 생화학대로 나와서 운동 접고 헬스장 샤워실에서 샤워 마친 뒤 그냥 들어갔다. 또 가고 싶지만 체력이 없다. 아늑한 나의 설국열차 꼬리칸으로 돌아왔다. 역시나 오늘도 지진이 쿵쾅거린다.